자, 대출 규제 풀립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대출 빙하기가 풀리나 총량 관리 사실상 중단됐다,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. 지금 작년 9월만 해도 대출이 한 달에 뭐 7조, 8조 뭐 이렇게 빌렸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상황이 심각하다 해가지고 이때 그 9월, 10월에서 대출 중단, 대출 규제가 막 확 들어갔었죠. 그러면서 이게 약간 관성에 따라서 가다가 12월부터는 대출 양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원래 올해 총량 증가율을 한 4에서 5% 정도, 그래서 한 90조에서 100조 이상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겠다라고 금융당국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12월, 1월, 2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예요. 그 말은 뭐냐면 원래 한 6, 7조 정도 빌려줘야지 뭐 규제를 하든 말든 하는데 사람들이 못 빌리는 거죠. 정확하게는 대출을 못 받으니까, 대출 규제가 막 엄청 강력하게 들어가니까 이미 2달 정도 쉬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무슨 총량 관리를 할 필요가 있냐,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. 왜냐면 이미 2달 동안 한 15조, 한 16조 정도 여유치가 생겨버렸어요. 그러면 이제 3월, 4월, 5월 열심히 돈 빌려줘도 사실상 4, 5%는 맞추기가 크게 어렵지 않다 이거죠. 자, 그래서 지금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관리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저희 개 좀 휴업했는데요 하면서 은행들이 그냥 손 놔버린 거죠. 오히려 지금 대출이 상환됐으니까. 그래서 은행들도 사실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. 아니,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줘야지. 음식점이라고 생각하면 음식점은 음식을 팔아야지 돈을 버는데 그냥 팔지 마, 야 니네 이제 앞으로 장사하지 마 라고 문 닫으라고 했으니까 종업원들은 있고 우리 뭐 돈 어떻게 벌어야 되지? 신규 손님 받지 마 이거니까. 그래서 야 우리 장사 망했다 라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었는데 은행들이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반전됐죠. 왜 반전됐죠? 야 얘들아, 야 정신 차리고, 야 일어나봐. 왜? 야 어차피 뭐 손님도 못 받는데 왜? 아니야, 야 형 갔어. 자, 그래서 요 짤 있죠. 아직도 자면 어떡해, 뭐 하는 거야 너. 야 일어나. 왜? 우리 형이 지금 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 자고 있는데. 형 갔어. 야 이제 돈 벌어야지. 자, 새로운 형이 왔죠. 새로운 형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. 지금 가계대출 중단 뭐 규제 이런 거 하지 말자. 그러면 안 되고 저는 오히려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라는 형이 온 거예요. 규제 안 해. 야, 안 하니까 일어나, 빨리 일해. 그리고 LTV, 총액 제한, DSR, 소득 제한, 야 이거 둘 다 풀 거야. 에? 형, 아니 왜 이래? 아니 저 1, 2월 지금 놀았는데 약간 적응기 필요한데요. 야 무슨 소리야, 빨리 이래, 이런 거죠. 그럼 지금 전세 대출도 풀릴까요? 라는 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잖아요. 지금 전세 대출도 받아야 되니까. 근데 전세 대출도 사실 규제가 강했어요. 어떻게 했었냐면은 뭐 거의 시중 큰 1금융권들은 다 했었던 건데 이런 거 했었어요. 우리은행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전세 대출 규제 3종 세트를 완화하겠다. 그럼 뭐였냐면은 원래는 전세 대출이라는 거는 계약 금액의 80% 빌려주고 뭐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도 막았습니다. 그래서 증액분만, 딱 증가분만큼만 빌려줘요. 그럼 원래 내가 전세 대출을 한 50%만 받았던 사람이요.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번에 좀 증액하면서 새로 계약할 때 한 80% 받을까? 받아가지고 뭐 주식을 하든 뭐 하든 뭐 할까? 했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예전에 대출을 좀 적게 받아놓은 분들. 그런 분들도 안 돼. 너는 그냥 딱 증가분만 빌려줄 거야. 아니 왜요? 저는 80% 빌려도 되잖아요. 옆에 영순이는 빌렸는데 안 돼. 넌 안 돼. 넌 신규잖아. 이렇게 막 막았고, 그리고 뭐 비대면으로 하는 거 다 막았고, 그리고 보증금과 전입일 중 뭐 빠른 날로부터 뭐 3개월 이내 뭐 이런 거 그거였죠. 저 뭐 계약을 하고 뭐 바로 대출 받지 않으면 안 되고 막 이렇게 기한 제한 같은 걸 줬어요. 그래서 대출 받기가 힘들었었는데 그런 걸 다 푼다는 얘기입니다. 왜냐? 이제 영업해야 되니까. 그러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. 지금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규제가 들어갔으니까 10월과 지금 3월이면 딱 5개월 지났거든요. 근데 5개월 전에는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이때 막아야 된다라고 금융당국에서 얘기를 했는데 같은 사람들입니다. 같은 사람들인데 결국에 형이 바뀌니까 대출 규제 완화해도 된다. 뭐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. 왜 5개월 전에는 뭐 대출 안 해준다고 하다가 지금 5개월 뒤엔 또 이렇게 해주면은 그 중간에 계약 포기하고 막 이랬던 분들은 갑자기 지금 난감해지는 거잖아요. 어쨌든 답답한 건 맞죠. 그래서 아니 이럴 거면은 왜 작년 말에 막았을까라고 뭐 볼멘 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거야 이제 그럴 이유가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새로운 형은 안 한다. 그러면 이제 이슈가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.
뭐냐면 이제 DSR을 풀어주냐. LTV는 다 풀어준다는 얘기를 뭐 과거부터 했었고 그 선거 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 LTV는 다 풀겠지라는 거는 다들 지금 공감하고 있는데 요 얘기는 안 했어. DSR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? 이 소득 규제가 있기 때문에 총액을 아무리 늘려줘 봐야 소득이 딱 막고 있으니까 이 이상을 빌릴 방법이 없죠. 이걸 못 빌린단 말이죠. 여기서 막혀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규제가 두 개가 엔드로 들어가는데 하나만 풀면 뭐하냐 이거죠. 거기다 지금 7월에 DSR을 추가 규제하는 게 있었죠. 그래서 지금은 2억 넘어가는 거부터는 다 DSR 40%를 묶어버리는데 7월 넘어서부터는 1억 이상이면은 다 DSR에 적용이 됩니다.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강력하게 추가 규제를 하는데 새로운 형은 풀어준다고 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? 근데 지금 요거 연기될 것 같다. 그리고 연기가 아니라 아예 폐기될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뜨고 있어요. 현재 지금 인수위에서는 DSR 얘기를 한 게 없다. 그러니까 우리는 추가 규제하는 걸로 준비는 하고 있다.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수위에서 뭐 얘기를 하면 뭐 다시 좀 풀겠죠. 그래서 우선 준비는 하고 있다. 규제한다고. 그럼 이상하잖아요. 우리 좀 새로운 형은 푼다고 하는데 여기는 제가 들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준비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요 영상 찍기 직전에 갑자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. 서울경제 단독 기사입니다.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DSR을 5억까지 풀겠다라는 식의 안이 나왔어요. 이게 뭐냐? 지금 2억 넘어가면서부터는 DSR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. 그걸 5억까지 풀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5억 대출 받는 것까지는 소득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. 자, 그 말은 뭐예요? 사실상 웬만한 집들, 물론 초고가 비싼 집들은 어쩔 수 없지만 중저가? 뭐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뭐 한 중저가 주택들, 웬만한 뭐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,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출 5억까지는 그냥 빌려준다. 그러면 그것만 하느냐? 아닙니다. 주택담보대출 기간도 40년으로 늘리는 것도 적용하겠다. 그러면 이게 청년들 위주로 할 것 같은데 뭐 30대나 20대 이런 분들은 어차피 일할 기간이 많으니까 굳이 뭐 30년으로 끊어가지고 DSR 그거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겠느냐. 그러면 너네는 젊으니까 대출 기간을 길게 잡아. 그래가지고 DSR 그 상환액을 낮게 잡으면 실질적으로 DSR은 40%로 딱 잡혀 있지만 대출은 더 많이 나가는 게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지금 기사에 보면은 대출이 없는 직장인이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. 6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과 앞으로 이렇게 DSR 규제가 5억까지 풀리면 얼마나 대출이 많이 나올까? 보면 연소득이 6,145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. 부부 합산으로. 자, 근데 지금은 2억 4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. 6억짜리를 살려면은 40% LTV에 딱 막혀 있으니까요. 근데 이게 LTV가 이제 뭐 최초면 80%까지도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DSR도 5억까지는 미적용이니까 4억 8천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같은 사람인데 대출이 2억 4천만 원이 더 나오는 거죠. 그럼 이제 집을 사는 게 훨씬 쉬워지잖아요. 1억 2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사니까 나 집 살 수 있네?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. 왜냐면 기존에는 6억짜리 사는데 2억 4천 빌려주니까 3억 6천만 원 이상 현금이 필요한데 이제는 1억 2천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이 정도면 살만한데? 라는 생각이 들겠죠. 거기다가 연소득 1억인 분들도 똑같았어요.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연소득이 1억인 사람하고 6천인 사람하고 대출이 똑같아. 아니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사실 대출 상환 능력이 훨씬 좋은데 이 LTV로 딱 막아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은 집을 살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LTV도 풀고 DSR도 푸니까 이제는 연소득 1억인 분들은 4억 8천을 받는다. 거기다가 아마 DSR 규제가 더 풀리면 실제로 연소득이 한 1억인 분들은 한 6억 가까이 있는 대출이 나올 거예요. 6억 이상 나올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연봉 한 1억 정도 되는 분들은 한 7억에서 9억, 10억 정도까지는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집들이 되는 거예요. 물론 금리에 따라서는 다릅니다. 자, 금리는 3.53%로 하고 30년 분할 상환을 가정했을 때 이야기고요. 금리가 올라가거나 하면은 조금 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. 결론적으로 이제 대출이 더 잘 나온다 이거죠. 그러면 이게 현실화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? 수도권 기준으로요. 수도권 기준으로 한 25평형 아파트 있잖아요. 요 정도면은 지금 젊은 부부, 아이 한둘 있는 가족들이 30평대는 못 가도 그래 25평이면 살만해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.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. 그럼 그걸 6억으로 나눠보면 한 2,4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. 평당. 그럼 이런 지역들이 어디 있냐라고 보면요. 경기도로 치면은 물론 서울은 빠지지만 분당 뭐 이런 비싼 동네들 있죠. 그런데 몇 곳 빼고는 웬만한 데가 다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
그래서 지금 이 대출 규제 DSR 풀리고 LTV 풀리는 거면 뭐 인천, 군포, 뭐 안산, 뭐 시흥, 수원도 웬만한 지역들 뭐 비싼 데 빼고요. 그리고 용인도 많이 대부분 포함이 되고 뭐 경기도 광주 같은데 일산도 꽤 많은 데들이 이제 거의 이 안에 들어옵니다.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, 이제. 그리고 남양주, 뭐 의정부 이런 데들도 거의 이제 무주택이신데 생애 최초로 맞벌이 하는 부부면 이제 접근 가능한 금액대가 이제 됩니다. 거기다가 이것도 있어요. 지금 아파텔이 갑자기 거래가 지금 약간 멈췄거든요.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 사는데 대출을 40% 해주고 막 이랬었어요. 근데 이런 것들, 이 아파텔, 오피스텔에도 DSR이 적용된다 하면서 원래는 LTV 막 70%까지 오피스텔이니까 집이 아니어서 막 70% 빌려주던 게 DSR 규제가 딱 적용되면서 대출이 뭐 5억 나오던 게 뭐 2억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. 그래서 아파텔도 못 샀었는데 이제 이게 DSR이 5억까지 만약에 풀리게 되면은 오피스텔도 같이 적용이 될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이제 아파텔 쪽도 다시 조금 더 거래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. 그럼 아파텔이라고 보면은 수도권 서울 쪽에 조금 더 좋은 입지에 아파트는 못 가도 어떤 곳들은 서울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이 정도 대출까지 나오면. 그러면 그런 곳들도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6억에서 한 8억대? 요 정도 대의 주택이나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매수 수요가 높아질 것 같다. 그래서 이것도 풀릴 것 같아요. 이게 같이 되면은.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쓰셔가지고 올해 8월 이후에 계약이 만기가 되는 분들은 본인이 지금 되게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. 왜냐면 내가 뭐 만약에 만기가 9월이에요. 그러면 지금 3월 말이니까 지금부터 슬슬 이제 집을 알아보시긴 해야 돼요. 왜냐면 집주인들도 계약 만기 때 뭐 그동안 못 올렸던 전세나 뭐 월세 같은 것들을 올리려고 할 거란 말이죠. 그러면 내가 못 올려주면은 또 이사를 가야 되니까. 그러면 어차피 지금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뭐 전세도 알아보셔도 되지만 같이 매매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집 보러 다니는 것도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뭐 주말에만 잠깐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집을 사는 걸 뭐 1, 2주 만에 산다?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. 보통 뭐 한두 달 정도 집을 보면서 이렇게 길게 보면서 이곳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하고 있어야지 내가 어떤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할 때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다 풀리고 나서 그때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꽤 생각보다 이 매수 수요가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조금 다니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집을 사든 안 사든 전세를 가든 매수를 하든 집은 지금부터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빨리 대출 규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.